안녕하세요. 세상 일이 참 뜻대로 안 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이번 일처럼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찌 보면 제 팔자도 참 기구한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가장 더러워지고 간사해질 수 있는 건 역시나 돈 앞에서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없던 20대 중반에 연애를 하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던 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었죠. 그때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셨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나름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 취업한 회사도 꽤나 전망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게 걸고 있던 기대가 참 크셨거든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생명을 제 손으로 없앤다는 건 상상도 못할 짓이라 생각해서 전 남편과 결혼을 고집했었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전 남편은 얼마 있지 않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술 마시는 건 기본이고 남편 역할은 물론이고 아빠 역할도 아예 하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그때마다 차라리 이혼을 해버릴까 고민이 많았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였던 우리 딸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남편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희망과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큰일이 생겨버렸죠. 그건 바로 딸아이가 2살이 되던 해였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며칠을 시달리던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붙잡고 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는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나 시체처럼 지냈어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서 돌봐주셔서 목숨만은 근근히 유지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던 시기였죠. 물론 전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자체를 놔버렸다랄까요. 그렇게 폐인처럼 1년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옆에서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느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다시 꾸역꾸역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떠나간 제 딸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직장에도 복귀했고 어느덧 저는 평범한 돌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 남편입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던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제게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둘 다 일하는 지역도 다르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10년 전쯤부터는 간간히 동기들을 통해서 소식만 듣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 또한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는데 사실 남편에게 제가 마음을 주게 된 건 똑같이 이혼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고는 하나 딸아이의 생일이나 기일만 되면 저는 며칠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실제로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수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옆에 있어주면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제 아픔에 공감을 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원래 저는 다시는 내 인생에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죠. 거기다 특별한 사이가 된 지 1년이 넘고부터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해왔고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제 상처를 잘 아는 남편은 아이 문제나 다른 문제로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를 봤네요. 거기다 피차 2번째 결혼이니 혼인신고도 굳이 하지 않았고 그냥 둘이서 소소하게 살아보자 했던 거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제 와서 무슨 혼인신고냐고. 지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넘어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화의 씨앗이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성격이나 취향도 참 비슷해서 수입이 생기는 족족 노는 데 쓰기보다는 열심히 모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축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취미 자체가 재테크나 돈 모으는 거라 눈에 띄게 재산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게 어찌나 재미있던지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시고 모아둔 재산도 좀 있으신 데 비해 시가 쪽은 상황이 달랐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 저는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이면 시가에 찾아가 요리도 하고 전도 부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결혼식이나 100일 등 친척들 행사에도 모두 참석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이남인 여중의 장남이었기에 저 역시도 맏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것들은 꼬박꼬박 챙기며 살았네요. 또한 남편의 형제들 중에 저희 부부가 유난히 잘 사는 편이었는데 시누이나 도련님 같은 경우에는 시집장가를 가서도 맨날 형편이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달고 살더라고요. 한 번은 가족대를 하자고 하고서는 막상 모인 돈은 도련님이나 시누이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전부 다 따가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도련님은 택배기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심해부와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관원들이 너무 줄었다며 이번 달 월세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등등의 핑계를 대며 꽤 자주 저희 도움을 받기도 했네요. 처음엔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더니 나중에는 마치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길래 남편이 한번 불러서 따끔하게 혼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해주기만 하니까 당연하게 여긴다고 이제부터는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말자고 말이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편이 어렵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나마 우리가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는 거에 감사하고 너무 매정하게 선을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도 제 생각이 정 그러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한 소리를 해서 그런가 그 후로는 비록 결과는 돈 빌려가는 건 똑같아도 매번 고맙다 감사하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매달 용돈을 드릴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너무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님의 칭찬이 싫지 않았죠. 거기다 철이 없어 보이던 도련님과 시누이도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형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어쩔 뻔했냐고 하거나 새언니가 가족이 돼서 너무 든든하다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 지갑이 열릴 때만 그런 이빠른 이야기들을 한 건데 멍청한 저는 그들의 진심이 그런 건 줄 착각을 했었네요. 비록 상황이 안 도와줘서 그렇지 시가 식구들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도 나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요.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저희 부부는 조카들에게조차 용돈도 보태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평소 안 좋았던 저혈압 때문에 샤워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혼수 상태가 진단을 받았어요. 또 한 번에 소중한 네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언제 회복할지 모른다는 게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다음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신우이와 도련님이 저한테 와서는 이제 남편은 자기들이 돌볼 테니 저보고 이쯤에서 물러나 달라는 이해 못할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영감도 안 와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딱 한마디 남기더군요. 여기는 가족들만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의 아내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따졌더니 이번엔 어머님까지 나서셔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이냐 그러시대요. 우리 가족 중에 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당장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내쫓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지요.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이 저를 내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였지만 나머지 주식이나 현금 자산 등은 남편이 관리를 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이 투자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남편에게 맡겼었죠. 실제로 제법 많이 부풀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남편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버러지들이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거기다 둘 사이에 자식도 없으니 이제 남편 재산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네 집을 구하네 제 앞에서 약을 올리는데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마치 곧 부자가 된 것 같이 떠드는 그 모습들이 흡사 악비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비록 돈은 없어도 사람만큼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고 믿었거늘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근본 자체가 추하고 악한 쓰레기 그 자체였더라고요. 기회가 생기자마자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기생충이 따로 없었네요. 하지만 저 혼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왔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일단 찾아갔는데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자신만만한 그 인간들의 태도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자료들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도 해주셨고요. 거기다 남편이 아직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 인간들이 우리 재산 중에 10원 한 장이라도 가져갈 일은 없답니다. 대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하셨고 저는 부랴부랴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었네요. 사실 돈도 돈이었지만 그보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남편의 옆자리였어요.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은 남편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인간들에게 남편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포기해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어떤 돈인데요. 남편이랑 저랑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최대한 줄여가며 쌓아둔 재산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도움이라도 줬으면 또 모르지만 허구한 날 우리한테서 삥이나 뜯고 살던 주제에 어떻게 감히 그 돈에 욕심을 부릴 수가 있냐고요. 저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다하는 동안 시가인간들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뒤 제가 당당하게 남편을 되찾으러 병원에 갔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나버렸죠. 아주 발악을 하면서 저한테 도둑년이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산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을 한 거라고 급기야 고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 공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동안 저와 남편이 금전거래한 내역부터 시작해서 시가 쪽의 송금 내역까지 전부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남편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부인인 저한테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에 그쪽에서 우기던 헛소리와는 달리 저는 정식으로 남편과 부부 사이가 확실했었고 당연히 모든 재산의 권리는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병원을 옮겼고 그쪽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뭐 알아봐야 딱히 별 수도 없었겠지만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시가 쪽 식구들은 그제서야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꾸면서 형수님 새언니 이런 헛소리를 내뱉는데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을 거들떠도 안 보는 제 앞에 결국 눈물 연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자기들이 잠시 돈에 미쳤었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끝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답니다. 그 말이 저는 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에 계획대로 우리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나한테 형수님 새언니 그런 소리 했을 거냐고요. 당장이라도 그딴 역겨운 쇼는 그만하라 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당신들만큼은 내가 가족으로 끝까지 챙기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이젠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평생 지금처럼 허덕이며 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날은 진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진심을 보여주겠다며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과의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나중에는 너무 귀찮아서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남동생이 술에 취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돈 좀 제발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바로 경찰 불러서 쫓아낸 적도 있네요. 현재 남편은 아직 의식은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아주 많이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깼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 후의 일은 그 후에 생각하려고요. 아무리 세상 사는데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인간들이 안면몰수하고 저렇게까지 추악해질 수가 있는지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사실혼도 물론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깔끔하게 혼인신고는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한 번만 살려달라는 문자가 오긴 하는데 전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아마 얼마 있지 않아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저 가족이라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리 모진 풍파가 밀려와도 이제는 우울증 같은 핑계 뒤에 숨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힘내라는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